문진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쓴 책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여러 곳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 Relic, Handwriting, Graphology, and Hongshan Culture. 학술적인 근거는 딱딱하지만 논문과 책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는 몇 개의 논문만 인용하고 간략하게 결과를 썼습니다. 이 책이 실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서였다면 훨씬 자세한 내용을 썼을 겁니다. 국내에는 서예, 즉 글씨 연습을 통해서 내면을 바꾸었다는 내용의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자폐증, 알코올 중독, ADHD, 정상인 등 다양합니다. 즉, 글씨 연습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면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논문들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예 교육을 하면 주의 집중력, 인내심, 조심성, 자율성, 안정성, 불안성, 정서 자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은경은 서예학습과 아동 주의 집중력의 상관관계 연구란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48명을 대상으로 10주간 90분씩 20차에 걸쳐서 서예 교육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FAIR, 주의 집중력 검사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주의 집중력 목록의 약자입니다. 서예 학습 결과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선택적 주의력, 자기 통제력, 지속적 주의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종래는 2002년 서예 학습이 아동 인성교육에 미치는 효과 연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11살 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예 교육을 했는데 인내심, 조심성,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정순이 2006년에 쓴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초등학교 아동의 서예 학습이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안산시 초등학교 3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100분 수업을 해서 총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구 결과 서예 학습이 초등 아동에 대해서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지선의 아동기 서예 교육이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서예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지선은 이 논문에서 서예 교육이 아동의 자율성, 안정성, 불안성, 정서 자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예 학습을 했더니 자기 동기부여, 자기 감정 관리, 학업 성취도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김한태의 서예 교육이 중학교 학생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서예반인 중학교 1학년생 24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서 50일 동안 서예 교육을 했습니다. 한글 판본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기부여, 자기 감정 관리에서 두드러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 동기부여에서 보통 75%, 높음 25%였는데 학습 후에는 보통 25%, 높음 50%, 아주 높음 25%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감정 관리에서는 낮음 12.5%, 보통 12.5%, 높음 25%였는데 학습 후에는 보통 37.5%, 높음 50%, 매우 높음
12.5%로 나타났습니다. 이 명자의 논문 서예 학습이 충동성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 36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시간씩 3개월 동안 서예 교육을 했습니다. 줄 긋기, 한글 판본체와 궁수체를 가르쳤는데요. 학습한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씨 쓰기, 곧 서예가 치료요법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성인 지적 장애인, ADHD 아동,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 등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박윤정은 2012년 서예 활동이 성인 지적 장애인의 주의 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37세 정신지체 2급을 상대로 주 2회, 회당 40분, 15회에 걸쳐서 판본체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결과를 측정해보니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중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승민의 집단 서예 치료가 지적 장애인에게 미치는 자기 표현 향상 연구에서는 6명의 성인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12주간 주 2회 50분씩 총 16회의 서예 교육을 했는데 자기 표현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우수의 서예 교육을 통한 주의 집중력 향상 연구라는 논문은 자폐아를 대상으로 총 30일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1회에 5분 내지 20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해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애희의 서예 심리치료, 서예 학습이 ADHD 성향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은 ADHD 아동의 주의력, 충동성, 사회성, 학업 수학 능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승희의 박사 논문 서예 치료가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 금주, 자기 효능감 및 상태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 36명을 서예 치료, 사회기술 훈련, 통제 등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서예 치료는 12명에 대해서 1주 3회, 90분,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서예 치료를 받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금주 자기 효능감이 상승했고 상태 불안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논문들은 모두 서예, 즉 붓으로 쓰는 실험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면 과연 붓이 아닌 펜으로 쓰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글씨 연습으로 치료를 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 붓이 아닌 펜을 사용했습니다. 필적요법은 1908년 파리 의학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에드가 베릴론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프랑스의 과학자인 피에르 자네 박사, 샤를르 앙리 교수가 소르본느 대학에서 필적요법 적용을 실험했습니다.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서 필적학이 심리치료 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많은 필적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등을 상대로 필적 교정을 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필적 치료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폴르서 콜름브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1891년 파리에서 태어났고 1972년에 사망했습니다. 철학 석사, 법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치료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1972년 이전의 사례들이겠죠. 사례가 꽤 많은데 1950년 내향성을 치료한 사례, 1956년 게으른 사람을 치료한 사례, 1963년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사례, 1954년 신경증성 장애자를 치료한 사례, 1956년 조현증 환자를 치료한 사례 등이 나옵니다. 이처럼 글씨 연습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거나 정상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논문과 해외의 필적 치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씨 연습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성향, 즉 내면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글씨 연습은 성인 지적 장애인, ADHD 아동,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글씨 연습은 붓으로 하든 펜으로 하든 효과가 있다. 펜으로 한 글씨 연습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프랑스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글씨 연습을 하면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논문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집중력, 인내심, 조심성, 자율성, 안정성, 불안성, 정서 자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문들은 이것이 그저 글씨 연습의 효과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따져보지는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떤 글씨를 따라 쓰던 효과가 있을까요? 글씨 연습을 하면 인성이 모든 면에서 좋아질까요? 둘 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씨 연습의 효과는 바로 모델로 삼은 글씨체가 의미하는 사람의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내 논문들은 주로 한글 판본체를 쓰게 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글은 주로 궁서체와 판본체가 있습니다. 한글 판본체는 목판을 위한 글씨체입니다. 즉 한자 전서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판본체는 바르고 정직하고 질서정연하며 안정지향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국내 논문들에서 글씨 연습의 효과는 바로 모델로 삼아 연습한 판본체가 의미하는 사람의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글씨 연습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모든 인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씨 연습은 그 연습을 하는 모델이 되는 글씨체가 의미하는 인간상으로 바뀌지만 그 모델이 되는 글씨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향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본체로 연습을 한다고 해서 활력이 있어지거나 무대 기질이 있게 되거나 적극성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활력이 있으려면, 무대 기질을 가지려면, 적극성을 가지려면 바로 이러한 성향을 의미하는 글씨체를 연습해야 합니다. 글씨 연습으로 집중력이나 일관성을 가지게 바꿀 수는 있지만 활력, 무대 기질, 적극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글씨 연습은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면을 바꿀 수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결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양에서도 100년 이상의 실험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글씨는 원래 소통의 수단이었지만 인격 수양, 즉 내면을 바꾸는 수단으로 수천 년 동안 기능해 왔습니다.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글씨가 그 효능을 다하거나 거의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격 수양, 즉 내면을 바꾸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글씨 연습은 매우 적은 비용, 적은 시간, 적은 노력으로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꼭 글씨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